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종목들, 움직이는 그 종목들 특징들 잡아주시죠. 네, 지금 지수가 급등한 가운데 1950대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에서는 매도를 지속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빨간색은 유지하고 있지만 탄력도는 종목별로 상당히 좀 많이 다른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급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속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강세가 지수의 강세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주 강세가 강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둘 사이에 좀 합병설이 다시 불거지면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본다라면은 증권주의 강세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제약 바이오 섹터가 반등을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좀 IT 섹터 내에서 LG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의 상승폭은 조금 약간 미진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라면은 코스닥 쪽에서도 보안 섹터에 좀 강세 보여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핀테크 관련주 다우기술과 다우섹터, 다우데이터 등이 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엔터주들도 소폭 아프리카TV 어제에 이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YG엔터 소폭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거래소 섹터 쪽에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쪽에 좀 힘이 실리는 모습이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르는 종목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부진했었던 그 종목이죠. LED 쪽이 오늘 움직입니다. 서울반도체가 4% 넘는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루멘스도 지금 한 2% 넘는 플러스권의 움직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좀 투자의 관점에서 볼만한 그 종목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서울반도체도 차트상으로만 본다라면 쌍바닥을 찍은 모습인데요. 오늘도 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LED 쪽이 좀 그렇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새로운 신제품 LED, 새로운 개념의 신제품 LED를 좀 발표하면서 그 소식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이내 좀 상승폭이 조금 소진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주가 자체는 좀 바닥권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13,800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바닥권이라는 흐름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15,000원대의 좀 강한 저항대를 좀 염두에 두시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제 좋았었던 이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도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탄력이 강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바이로메드가 한 1%가량 오르고 대한유팜이 3%대, 셀바이오텍이 좋네요. 5%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약 바이오 섹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좀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부분의 기존 주도주였던 제약 화장품 이런 섹터들이 조금 탄력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바이오메드도 다 마찬가지. 그다음에 메디포스트 등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거래소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특히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좀 급등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시점이 되어야지만 시장이 좀 안정된 이후에 제약 바이오 화장품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관망하시면서 보유하시는 전략 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고전했었던 증권업종이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NH투자증권, 현대증권, 대우증권 이렇게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이쪽도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또 우리나라 신용등급도 상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증권주들도 속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증권주 좀 강했었던 흐름이었었는데요. 삼성증권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그래도 거의 한 61선 부근까지 가까워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증권도 약 지금 현재 수준이라면 한 47,000원대 정도를 지지선으로 설정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증권도 다음 달에 매각 확정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역시 증권주 대부분이 그렇다시피 61선 부분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도가 이제 그 다음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가 1950을 넘어선 만큼 다시 한번 2000선을 도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증권주의 향방이 다시 한번 가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트로만 본다면 대우증권이 좀 바닥권에서 조금 더 안정이 되어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선주들 좀 봐야 되겠네요. 오늘도 아주 강한 움직임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고가를 높여놓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합병, 이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8%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네, 두 선주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섹터들이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런 섹터들이었었는데요. 계속 좀 호재성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지금 현재 10만 원 돌파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대미포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6만 4천 원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만 원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벌써 13,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설이 다시 또 불거지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봄이었었죠. 그 당시에는 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또 불거진 이슈를 본다라면은 일단 삼성중공업도 털어낼 거 다 털어냈고 삼성엔지니어링도 털어낼 거 다 털어냈기 때문에 이젠 좀 둘을 합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얘기들이 좀 기대감이 설득력을 좀 얻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성도 없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삼성그룹 내에서 슬림화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종목이 합병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 흐름만 봐드린다라면은 삼성중공업은 한 12,000원대 초중반 정도, 오늘 저점 정도를 바닥권으로 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15,000원 정도에 좀 강한 저항대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또한 삼성엔지니어링도 약 한 34,000원 부근에 좀 강한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 주가 흐름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 한 29,000원 정도를 단기 지지선 내지는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는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뭐 삼성그룹 측에서 공식적인 뭐 입장이 나오면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내리는 종목 이제 찾아보죠. 효성 어렵습니다. 효성이 뭐 비자금 의혹에 지금 뭐 고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오늘 3% 이상 밀리면서 장대 음봉을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추가적인 하락을 더 봐야 될까요? 효성 거침없이 15만 원까지 직진했었는데요. 최근에 계속 안 좋은 악재 소식들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학섹터 쪽 실질적으로는 나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회장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효성 실질적으로 주가 차트 흐름만 본다라면은 11만 7천 원 정도, 지금 11만 9,500원인데요. 한 11만 7천 원 정도가 붕괴된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일단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지지선이 한 11만 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흐름을 좀 더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하락 추세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13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같은 경우 11만 원과 13만 원 사이에서의 움직임을 좀 면밀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방향성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